안녕하세요. 중년분들의 행복한 노후와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채널 중년친구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꿈꾸던 전원 생활에 대한 주의할 점 3가지와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전원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은퇴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회사에서는 나이가 많으니 퇴직을 권합니다. 이런저런 서글픈 마음으로 은퇴는 하고 할 일은 없다 해서 시골에 내려가 흙 만지며 전원 생활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준비하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꼭 주의해야 하는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자금과 인프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대부분이 경제적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실 거라면 경제적인 여유는 필수 조건입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원 생활은 도심 아파트에 비해서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무엇 하나 저렴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TV 방송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혼자 척척 다 알아서 하시면 비용은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50년에는 노령화와 저출산이 최고조에 달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로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거주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기 힘들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듯이 지방대의 붕괴로 주변 상권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으로만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노후 자금으로 여유가 넘치는 사람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의 전원 생활은 인프라를 누릴 수 없는 곳에서 부족한 걸 충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당할지도 모르고 그 비용이 내가 준비한 노후 자금을 넘어설 경우에는 크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주택, 현금화 매매입니다. 아파트처럼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은 필요할 때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 사유로 집을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끌다가 결국 손해를 보면서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안 됩니다. 투자금 손해를 보면서 급매로 집을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게 처분한 돈으로는 다시 도시로 가기는커녕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을 포기하고 전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계속 노후화되고 땅값은 그대로고 집 매매는 계속 떨어져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건강까지 점점 약해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몸이 아파서 약을 사야 하는데 직접 운전하여 나가지 못해 아픔을 참아야 하는 현실은 많이 슬픕니다. 은퇴를 했다는 건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원주택 매매로 현금화하는 것이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전원주택은 서두르지 말고 여유있게 준비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금으로 진행하세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위해서 사전 준비 없이 땅을 급하게 매입하고 집을 짓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주거주택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의 경험과 사전 지식 없이 집을 짓거나 무리해서 집을 매수하면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됩니다. 전원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현금 흐름을 계획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원 생활을 미리 체험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내놓은 집을 구하셔서 그 동네와 집의 특성을 알아가며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사계절을 경험해 보시고 전원 생활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잃고 불행하며 불안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도전과 실패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지만 노후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은 불행한 노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노년의 전원 생활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하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 후 노후에 살기 좋은 지역을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매경이코노미가 부동산 전문가와 금융권 5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살기 좋은 도시로 1위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속초가 2위이고 3위는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 양평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노후에 살고 싶어하는 곳 1위를 차지한 제주도는 어딜 가나 10분 거리의 바다와 산과 들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제주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도심에서는 늘 도로 위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지만 제주도의 웬만한 도로는 차가 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차가 많아지고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의 제주도 느낌은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또한 최근 골프 수요층이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잔디관리 약품으로 수질오염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해외 휴양지 못지않은 풍경을 보여주는 제주도의 이국적인 매력에 있으며 해외보다는 언어나 문화적으로 편한 제주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부동산 여파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며 관광객 수요가 몰리는 제주, 서귀포 일대 토지 가격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다음은 2위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는 최근 도로가 여러 생겨서 서울에서 2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해안도시 속초는 설악산부터 동해까지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인지 최근 강원도 또한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올랐습니다. 해안가 뷰를 자랑하는 주변의 아파트들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의 세컨하우스 수요층으로 구하기도 힘들다는 부동산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경기도 양평은 서울과 매우 가깝습니다. 용문산, 남한강을 끼고 있어서 전원주택 선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평군 내에서도 서종면은 서울과 가깝고 남한강 조망이 가능해 고급 단독주택이 많고 전원주택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강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교통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KTX를 통해 도시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작용되어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위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순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투자 가치를 보고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종합병원과 근접해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 유지는 필수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노후의 병이 생기거나 급작스러운 사고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에 병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반드시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편리성입니다. 자가 운전도 편리하지만 매번 본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인 우대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인프라입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 필요합니다. 전원생활은 필요한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해결하거나 매번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한 번 받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나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매번 수십 킬로의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는 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입니다. 힘들었던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지만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재값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나의 건강 체크와 계획적인 노후 자금으로 준비를 잘하여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거 환경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